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불악위.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틀 전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엔 변호인들이 같은 말로 맞받았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법불악위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법은 특검에도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특검의 기류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피의자 쪽에서 또 말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엔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 소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늘 박지영 내란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사실상의 출석 거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검에서는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경찰 3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공개 소환을 하면 못 나간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하는 게 이게 적절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피의자가 소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른바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본인 주장대로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면 떳떳하게 그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그냥 지상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그 수사기관에 출석했을 때 그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또 다른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출석을 해야만 나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거는 같은 전직 대통령들하고도 또 다른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특권을 누려야만 한다는 주장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법원에서 지금 장면 나가고 있잖아요. 법원에 출석할 때도 다 공개해서 가고 있는데 굳이 특검은 비공개로 해달라라는 거는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지금 논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명분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어떤 분이 저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러나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기각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출석에 응하려고 했다라고 소명을 했기 때문에 출석하겠다는 피의자를 굳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체로서 체포영장이 기각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이게 옳았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면 당연히 토요일 날로 예정된 출석에 응해야 되고 그 응하는 자세는 굉장히 협력적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근데 토요일 날 시간을 좀 미뤄야 되겠고 반드시 지하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되지 않으면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누가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제 체포영장 기각을 위해서만 출석한다고 한 것이지 기각이 되자마자 또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특검 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는 자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뜻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그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국민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시간 늦게 나오겠다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1시간 늦게 나오겠다. 28일 9시에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늦춰서 10시에 나가겠다. 예.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10시로 늦추는 1시간 늦게 나오는 거는 또 수용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갈 수 없다면 난 나가지 않겠어. 너무 뻔뻔한 태도 아닙니까? 게다가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특검 출석하겠다라는 그 얘기만 듣고 간다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기각해도 되지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후회할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검도 이렇게 되면은 첩보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특검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나 경찰의 수뇌부가 지금 내란 중형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특검 조사도 받게 될 텐데 그것과 비교해도 수개가 활보하고 다니는 것 자체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조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인신을 확보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데 비공개로 해달라. 그 앞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2022년에 우리 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건 맞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저희는 뭐 사실상 출당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자유롭게 말씀드리자면 토요일 소환 조사에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에 일종의 기싸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싸움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갖고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그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상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응해야 하는 거고 비공개로 갈 것을 요청할 권리도 없는 거죠. 실제로 저는 특검이 이러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엔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마지막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소환 조사에라도 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할까요? 소환이 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이른바 조사 과정을 그 되짚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체포영장이 2차에 걸쳐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공수처에 잠시 그 인치가 됐을 때 그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구치소에서 출석을 안 했어요. 안 나오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사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수처가 됐던 특검이 됐던 누가 나를 조사하겠어? 누가 감히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야라는 입장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도 출석이 그 이미 스스로는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강제로 데리고 오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신병을 데리고 오더라도 아마 진술 거부권 행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뭐. 아니,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안 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법대로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불과 2달도 안 돼서 법원의 급작스러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다시 구속이 집행이 돼서 구속이 장기화된다면 이른바 그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는 항상 제1 목적이 그 수감자의 교정교화거든요. 예. 좀 교정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수용 목적에 따라서 교정 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예. 예, 웃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분 여기까지 듣고 또 두 분은 저녁 때 저하고 토론이 또 있어서 토론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